요즘 원달러 환율 정말 심상치가 않죠? 숫자가 계속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숫자가 얼마까지 갈 거냐, 이런 예측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던지는 진짜 질문, 바로 그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1480일. 자, 이 숫자를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올랐네. 이거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자연스럽게 드시죠. 맞아요. 그런데요, 이건 그냥 표면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숫자가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이 숫자가 우리 회사, 우리 경제 구조 안에서 지금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숫자 너머의 의미. 여기서 환율이라는 게 그냥 외환 시장에 뜨는 단순한 지표, 그 이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구조 변수라고 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입 물가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M&A 전략까지 말 그대로 경제 시스템의 모든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경제에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통념 하나를 좀 깨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한테는 좋은 거 아냐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화면이 지금의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예전에는요,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웃는다는 게 거의 공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한국 제조업체한테 고환율은 이익을 그냥 갉아먹는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연쇄 반응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바로 뛰어버리죠. 그럼 당연히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더 신박해지면 부채 비율 같은 재무 지표가 나빠져서 은행하고 맺었던 대출 조건, 이른바 재무약정까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가 그냥 동시에 흔들리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산업이 다 똑같이 타격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히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이 가장 취약하고요. 반면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산업은 구조가 좀 더 복잡해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플랫폼이나 컨텐츠처럼 원화 기반 비용 구조를 가진 기업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재미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섹션의 핵심 결론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환율이 오를까 내릴까 이걸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사업 구조가 이 환율 변동에 얼마나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가 이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현상을 분석했으니까 이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환율이 왜 오르지? 이게 아니고요. 환율이 왜 안 내려오지? 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왜 과거처럼 쉽게 안정이 안 되고 이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냐는 거죠. 여기에 답을 해야만 구조적인 해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크게 세 가지 구조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달러가 그냥 미국 돈이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 금융 시스템 그 자체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우리 경제가 여전히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에 다시 수출하는 이른바 가공 수출 모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올 때보다 빠져나갈 때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쪽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비대칭성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 진단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장기적인 해법,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해답은 바로 이 전환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열심히 공장 돌려서 물건을 수출해 외화를 버는 모델에서요. 이제는 IP, 즉 지적 재산권이나 플랫폼, 기술 표준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통해서 외화가 저절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나 콘텐츠, IP 라이센스 사업, 또 데이터나 AI 솔루션 같은 것들이죠. 이런 산업들은 해외에 굳이 공장을 짓지 않아도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산업들이 우리 경제의 기초치력,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말의 네 번째 섹션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환율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붙잡으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해요. 그 대신에 외화가 우리나라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면 환율이라는 숫자는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분석을 우리 회사, 우리 팀 차원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액션 플랜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제가 명확한 행동 지침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재무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제부터 환율을 예측해야 할 숫자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 회사의 재무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해보는 일종의 테스트 도구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 1,600원이 되면 우리 회사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걸 미리 시험해보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바로 팀원들과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회사의 순수한 외화 노출 규모, 즉 넷 FX 엑스포저가 정확히 얼마인지, 만약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우리 회사는 버틸 수 있는지, 또 지금 맺고 있는 계약 구조상 원가 부담을 가격에 넘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환해지 전략이 과연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명확하게 이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우리 회사의 정확한 순회화 노출 규모를 파악한다. 2단계, 1,500원, 1,600원 같은 극한의 시나리오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정책, 해징 전략, 심지어 사업 모델까지 전부 다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 환경에서는요, 매일매일 바뀌는 환율 숫자에 그저 기뻐하고 슬퍼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구조의 변화를 먼저 읽어내고 대비하는 기업만이 결국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지만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구조입니다. 과연 여러분 회사의 구조는,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구조는 다가올 파도를 견뎌낼 만큼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시간입니다.